예, 바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서영교 단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개의 녹취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 녹취를 저희가 다 이렇게 손으로 받아쳤는데요. 혹시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 녹취 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예화랑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불법 선거사무소인데요. 거기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선거 계획을 짜고 선거 조직을 이야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사무소 그리고 중앙당 그리고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거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사무소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 선거사무소가 강남 가로수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가장 절친인 연대 로스쿨 교수 이철우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양재동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젓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선되고 싹 닦았습니다. 불법 선거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합니다. 왜? 많은 사람을 때려잡은 검사였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그 장소를 가지고 다녀왔고요. 오늘은 공익제보팀의 송재봉 본부장께서 그와 관련 사진들을 여러분께 판넬과 그리고 또 저희가 저기다가 영상으로도 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요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얼굴이고요. 오늘 가서 그 불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싹 다 없앴더라고요. 송재봉 본부장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우리 신용환 교수님하고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싹 다 없앴는데 얘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요거 모르고 오늘 이제 제가 사실은 들기 전에 요걸 이제 송재봉 본부장님이 다 얘기하실 텐데요. 이렇게 예화랑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다 지웠어요. 근데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놓쳤나 봐요. 예화랑이라고 하는 걸 못 지운 흔적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어떤 회의를 했었는지 요거는 이제 오늘 저희들 진상조사본부에서 다녀온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갔고 많은 언론인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딱 걸린 겁니다. 아주 딱 걸려서 이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도 우리 김승원 법률본부장께서 해주실 거고요. 오늘 중앙당에서 여러분에게 녹취를 다 해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 녹취 보면 참 명태균 씨 입 거칠어요. 입 거칠고 말 막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라고 표현하고 김건희 여사를 지 마누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데도 좋다고 함께 했었는지 참 통탄스러운 일인데요. 여기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윤한홍은 비서실장 시키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윤한홍은 비서실장 안 돼요 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윤한홍 의원에게 전화해서 비서실장 안 돼요 라고 했다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전화했다는 걸 명태균 씨가 이 녹취에서 나옵니다. 이 외에 이 녹취에는 윤한홍, 권선동, 그리고 조혜진, 박완수, 그리고 장제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공개한 이 녹취에 이 인물들에게 묻습니다. 그날 그것들이 사실인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게 사실인지 답변하십시오. 답변 못한다면 모두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본부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화랑 등 불법 선거사무소 현장 방문 결과 공익제보조사본부장인 송재봉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영교 단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전에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그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이 있는 가로수길 예화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정권 탄생 과정에 이 불법과 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작 지시 의혹에서부터 무료 여론조사 제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거법과 정치안건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 왔었는데 추가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현장도 보고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관련돼서 이것은 이제 2020년 당시에 윤석열, 이준석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곳으로 오라 이렇게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그래서 이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그 선거 캠프 내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거로 이미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내부 현장 사진까지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건 이제 신용한 우리 공익 제보자께서 약 일주일 전에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찍기만 해도 예화랑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그대로 다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다 지워지고 앞에 펜스를 쳐놓아서 예화랑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지워놓은 그런 현장 사진입니다. 스스로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현장을 이렇게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화랑이라는 표시 자체를 다 이미 지우고 내용적으로는 뭐 그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을 한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증거인멸죄가 이제 더 추가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지용환 교수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선거사무소 현장, 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예하랑 오너 김용식, 김방은은 윤석열 후보의 고액 후원자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인맥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당선 이후에 김용식은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에 들어갔고 김방은은 청와대 관료 활용단 자문단 위원으로 이촉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만약에 그 사실 법을 적용한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 위반 소지까지 있다. 이렇게 이 하나만으로 해서 그래서 네 가지의 지금 실질적인 법률 위반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창원산단 현장 방문 결과 창원산단 선정 등 국정개입조사본부장 염태영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저기 이제 저희가 띄워놨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주셔서 저희가 오늘 다녀왔고요. 저 위에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이 없고 오른쪽에는 간판에 YEH 예화랑이 들어가 있고요. 한번 저렇게 싹 다 바꿔놨는데 저렇게 옆에 YEH 저거는 남겨놨더라고요. 못 지웠나 봐요. 어떻든 증거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저거는 예화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서로 회의를 하고 모여서 주요 인물들이 갔다는 거죠. 주요 인물은 다 저기를 갔다는 거예요. 주요 인물들이 가서 했던 안의 내부인데요. 저 내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기 있던 사람이 제보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저게 불법 선거사무소. 그다음 또 저기 예화랑 써있듯이 11월 11일에는 위에 날짜를 보면 24년 11월 11일입니다. 그땐 여기처럼 이렇게 예화랑 하고 간판이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24년 11월 11일은 깜깜한 밤이라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24년 11월 18일에는 오늘은 저렇게 간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간판이 훤하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저게 11월 11일에 붙어 있던 간판이죠. 근데 지금은 간판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딱 일주일 사이에 화들짝 놀래서 또 간판까지 없애고 있구나, 이런 현장입니다. 또 그다음에 있습니까? 저거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저기다 다 쌓아놨는데, 이게 저 사진 하나만 있습니까? 저희가 본 거에 의하면 큰 폐기물처럼 해놨는데 거대한 그림이 포장되어 있는 채로 그대로 저기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까지 오늘 찍어왔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께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태영 의원님. 의원님 추가로 네네네. 지금 보여드린 그 예화랑이라는 곳은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가로수 팀이라는 별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별칭과 함께 지금 수많은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본부장님, 송재봉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그리고 수뢰후 부정처사죄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추가로 이제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먼저 받고 사후에 공무원이 됐다고 하는 사전수뢰죄도 지금 검토가 같이 돼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처벌했던 판례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아까 저희가 예화랑에서 진행을 할 때 어떤 기자님께서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있었었던 일만 갖고 탄핵을 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동을 좀 빨리 해야 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2018년 당시에도 대통령 재임 기간만 본 게 아닙니다.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이후에부터 대통령 당선자 시절까지도 같이 그 기간으로 인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사실이 되면 이거는 직접 뇌물죄에 저지른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이석을 해야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 끝났어요?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금요일 날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창원 산단 진상조사 본부에서 창원 산단 관련 의혹을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저와 그 허성무 의원, 그리고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 그리고 그 창원시 경남도 의원들이 배석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의미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그 현장 실사에 앞서 창원에서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김태열 이 두 분을 만나서 직접 증언을 청취했고, 또 그 지역에 사정이 아주 밝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한 분과 함께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땅 투기 정황들이 그 일부 확인되었는데, 이를테면 석산리에 그 전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이 2023년 1월 24일 이 석산리 쪽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는데, 아마 이분은 이제 이것이 한참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곳에 그 갖다 놨던 명태균, 또 그리고
미래연구소의 집기들을 9월 26일자 그날 집기들을 폐기하고 치웠다고 합니다. 아마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집기였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일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명태균 씨와 친분이 있는 그 명시성을 가진 분이 화양리에 9필지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땅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분은 그 우리 강혜경 씨의 의견에 의하면 이전부터 그 땅을 산 사람의 부친과 명태균 씨가 상당히 밀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던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또 공익제보자로부터는 명태균 씨 주변 인물들에게 명태균 씨가 이른바 땅점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더라고요. 땅점을 봐줬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땅 투기할 사람들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주소를 그 명태균 씨한테 물어보면 그 명태균이 지도를 보면서 산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매하라, 사지 마라 이와 같은 조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 공익제보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태균이 산단 부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기자회견에서 우리 허성모 의원께서는 그 전에 창원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 창원시에서 제안된 내용과 그 이후에 창원 산단이 선정된 부지와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1단계 제안으로 창원대 인근에 12만 평 개발 제한 구역이 거론됐습니다. 연구단지로 거론됐는데 그것이 있었고 또 그 다음번에는 그 의창구 북면 북창원 IC 부근에 220만 평 규모가 생산 거점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대산면 제동지구가 75만 평 규모가 첨단 거점으로 이렇게 추가됐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307만 평 부지를 제안했으나 농림부 반대로 최종 그 대산면 제동지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포함됐던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03만 평으로 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는 오히려 또 국토부 실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산단의 선정 과정 그리고 그 변경 과정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것이 많고 그 전에 또 이 창원 주민들의 바램처럼 플랜카드에다 그 대통령 사진을 크게 걸어서 창원 주민들은 이 산단을 신청을 적극 그 지지하는 표현을 써서 그것을 여사님께 보내도록 하는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후에 창원 산단과 관련돼서 확인돼가는 과정 중에 아마 이런 변경 과정에 어떤 외압이나 힘이 작용했을 거다 하는 것을 그 대략 현장 증언 속에서 정황으로 알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 그 전에 도의원 했던 분이 장모 씨인데 이분이 취임 기념회견으로 명태균과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은 건데 그 전에 창원산단 선전 축하 파티 그리고 또 창원산업진흥원장 내정 당시에 자축하는 파티의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 차명으로 그 또 땅 투기 매입 의혹들을 지금 샅샅이 조사하고 있고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예, 이후 또 파악되는 대로 진행되는 대로 상세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셨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조사본부 이현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본부입니다. 이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분량의 녹취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 중에 있는데 그 중에 14일, 15일 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허경영 지지율을 올려서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허경영 그 지지율을 그 5% 이상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명태균이 했다는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그런 걸로 감안했을 때 대선 그리고 경선 때 어떤 여러 가지 여론 조작 행위들이 실제로 수반되었다는 것이 보도에 의하면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분량의 녹취와 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여론 조작과 관련한 내용들이 확인되는 대로 언론에 브리핑하고 그런 녹취록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뭐 너무 많은 분량이 있어서 하여튼 확인되는 대로 계속 하여튼 브리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치자금법 등 법률본부 김승훈 본부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창원지검에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9번째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창원지검이 이 명태균 게이트를 정치자금법에 국한해서 수사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TF는 이를 좌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법률국과 함께 힘을 모아 명태균 게이트 등 여론 조작건, 공천 개입건, 창원 산단 선정 관련된 국가기밀 누설건, 또 돈봉투건, 또 오늘 단장님과 함께 다녀온 예화랑 등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건, 그리고 경선 조작, 즉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방해한 건 등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 중이고, 곧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예화랑 건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불법 선거 사무실 건에 대해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및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미 고발장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진실에 묻혀지지 않도록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TF는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혹은 상설 특검도 항상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발장 작성한 대로 고발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공익제보 관련 우리 신용환 교수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공익제보 2호 신용환입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예화랑 앞에서 보셨겠지만 그 법률적인 내용들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대선 때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파트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략조정회의라는 게 아침에 있었고요. 뭐 거의 예외 없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일 상황 점검회의라고 그래서 그날 했던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회의를 제가 2번인가만 빠지고 대리인으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서 갔었고, 나머지는 다 제가 참석해서 저희 정책본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가 타이핑을 해서 돌아와서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물론 수기 메모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화랑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빨리 서류를 완성해줘, 가서 보고해야 돼, 또 강남 예화랑 가서 보고해야 돼 등등에 대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그 예화랑의 자제분 김용식이라는 분을 아느냐, 그래서 저 모릅니다. 그랬더니 소개해줄까, 윤 대통령 부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라는 말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분도 지금 이 정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래도 수시로 정책에 대해서 대면 보고 정책 공약, TV 토론 연결되는 그런 맥락에서의 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누구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마치 잘 보이려 하는 것은 굉장히 오버하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식 씨나 김방은 씨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캠프 관계자분들이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도 그때 당시에 공보단에 계셨거든요. 그 김용남 전 의원도 수도 없이 보고 들었다라는 이제 증언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본인이 받은 문자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엊그제 그 내용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께서 이렇게 한 방송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평택에 소방관들 격려하고 밤 10시간 늦은 시간에 오는데 대통령께서 여기로 와서 시켜 먹고 들어가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됐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에게. 그랬더니 이제 권영세 당시 총괄 선대 본부장이셨죠. 오늘은 집에 가서 먹고 거기에 가지 말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로 와서 시켜 먹고 들어가자. 밤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남의 사무실인 거잖아요. 아무리 지인 사무실이라도 남의 사무실에 밤 10시 넘은 시간에 가서 음식 시켜 먹자고 할 정도면 과연 평소에 어떻게 활용을 했다는 것인가 능히 추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집에 가서 먹고 거기로 가지 말자라고 권영세 본부장이 이제 이준석 그 대표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추정이지만 이준석 대표께서 아마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추정이 들지만 자 오늘은 집에 가서 먹고 거기에 가지 말자라고 하셨으면 거기는 어딥니까? 여기로 와서 시켜 먹고 들어가자에 여기는 어딥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예화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사실은 간판을 가린 거를 제가 일주일 전에 그 강남 쪽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찍었습니다. 그때까지 어제까지도 예화랑이라고 특정해서 이름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 어떤 뭐 지레 짐작에 이제 하고 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용산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어떤 관계자도 예화랑의 존재 자체 거기를 어떤 걸로 활용했다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 분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많이 나오고 하는 장해찬 씨도 그걸 질문했을 때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철우 교수님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의혹 제기를 했었고요. 돌아가서 이제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프 외에서 제가 구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정신이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출입기자분들이 다 아실 거고 최근 한 2주 정도를 메신저를 악마화하고 메신저를 오염시키고 비난 비하하고 하는 많은 그 인터뷰들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팩트 자체에 대해서 해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제가 어디 찌라시에서 구했겠거니 하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찌라시에서 구할 정도면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은 아마 다 구하고 그 다음 순서가 저한테 오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캠프에서 했던 일들이나 그날의 상황이나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 봐도 제가 정신없이 일하는 와중에 그것을 뭐 누구한테 찌라시에서 뭐 받고 할 그런 이유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자님들께 공개 안 드리고 이따가 이제 회의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드리겠지만 그러면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회의가 그날 한 번밖에 그럼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제가 가질래야 또는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제가 이게 제 손 안에 와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회의를 하느냐라고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제가 이걸 공개하고 난 다음에 4일 있다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가 공개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이상 제가 입증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혜경 씨가 제시한 것 중에 보면 한쪽짜리 요약 보고서가 있습니다. 요약 보고서를 분명히 지금 명태균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남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한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보기 위해서 한쪽짜리 요약 보고서를 왜 만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더라도 누구에게
보고 또는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한쪽짜리 보고서겠죠. 1차부터 9차까지 모든 그 여론조사에 다 한쪽짜리 보고서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걸로 들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분들이 아무도 활용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뉴스타파에서 또 보도한 게 3월 3일자 2일, 3일 그쯤에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호텔 예약한 그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날도 물론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열흘 동안에 무려 9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비공표, 비공개 여론조사가.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더 반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활용을 했을 거라는 건 능히 추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해서 활용했을까 부분을 이따 회의 시간에 제가 의원님들께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활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름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선전을 치를 때 제가 원희룡 선대본부의 종합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그래도 꽤나 많이 보고 또 여론조사 회사들로부터 많은 브리핑도 들어봤고 그때 제시된 그 처음에 38만의 당원 그 뒤에 57만의 당원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때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조작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모 언론에 그 방법론을 인터뷰를 했고 그게 지금 보도돼서 실제 거의 그렇게 조작된 것으로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조작 활용 부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대한 그 단체 대화방 불법 운용 등의 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실제 20개 이상의 단톡방들이 운영이 되었었고 그게 3월 2일 날 오마이뉴스라는 데서 아침 새벽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파일을 보니까 8시 51분에 제가 타이핑을 했고 제 수기 메모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그날이 이제 일종의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다 단톡방을 폐쇄하고 이제 대체 단톡방들을 만드는 거였겠죠. 그래서 제 메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강색으로 이제 강조해서 대목이 되어 있고 대체 대화방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안을 유의하라고 하는 게 타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픈을 했던 것이고요. 뒤집어 보면 이제 그 악마화에 대한 내용, 그 단체 카톡방 내용은 많은 기자분들이 많은 언론사에서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따가 여기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떤 자료들에 굉장한 악마화가 시도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따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창원산단 조사본부 허성무 의원님 추가해서 발언 있겠습니다. 예, 우리 염태영 본부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창원 산단이 맨 처음에는 1차 때 그 창원대학 위에 그린벨트 12만 평으로 계획이 됐다가 2차 때 창원대학 위 12만 평, 그 다음에 대산면에 75만 평, 북면에 220만 평 이렇게 해서 307만 평으로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국토부에서 실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왔을 때 국토부 직원들이 타고 가는 버스 뒤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이 성령차로 뒤따라갔고 그 현장들마다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때 제기됐던 그 부지들은 전부 다 빠지고 2차 때 북면 220만 평 중에 극히 일부분하고 겹쳐서 그 옆에 103만 평이 지금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때 제기됐던 220만 평 중에 103만 평이 아니고 2차 때 제기됐던 북면에 220만 평 중에 극소수만 겹치고 나머지는 완전히 새로운 100만 평 정도가 동쪽으로 좀 이동해서 이게 확정이 됐는데 3차에 이 3차 때는 국토부의 부지 실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평이 넘는 국가산단을 지정하면서 국토부가 현장에 다시 와보지도 않았다는 거 우리가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창원시의 부시장과 담당 국장을 불러서 지시하고 설명하고 협의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랬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열 씨 증언에 의하면은 지난 조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힘의 창원시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여론에 있어서 기술이 좀 들어갔다 하는 그런 보도가 이미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일 씨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언을 또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 질의응답 몇 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목을 하고 질문해 주세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취임 이후에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여론조사 수주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조사단 차원에서 좀 추가로 조사하신 바가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이 명태균 씨 쪽 사진을 복원했다는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도 좀 확보하신 게 있을지 여쭙습니다. 그 여론조사 당선 이후에 좀 그 여론조사를 수주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만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근데 충분히 그러고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여론조사를 했고 81번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했고 문자로 윤 총장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대. 빨리 여론조사해서 가지고 가야 돼. 후보한테 전화 왔어. 가지고 가야 돼. 문자로 왔어. 전화 왔어.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게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기관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저희도 그 제보자들로부터 들었었고 근데 좀 더 저희가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이런 내용이 아마 검찰 안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처럼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텔레그램 주고받은 사진? 명태균 씨 사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는 포렌식 했던 그분들에게서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그게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3개의 녹취를 여러분들에게 당에서 공개했는데요. 그 공개하는 내용에 보면 윤한홍은 어떻든 명태균 씨에 의해서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권성동, 장제원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추천하는 조혜진, 그다음에 박한수 두 사람이 어김없이 조혜진 씨 같은 경우에 공천도 되고 또 박한수 씨 같은 게 도지사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의 제보 내용도 저희가 다 살펴보고 지금 시기에 맞춰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있다 없다 저희가 딱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향후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처럼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우리 염태영 의원님이 공개하신 이 사진은 이렇게 여기 보면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다시 저희가 알려드리긴 되긴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같이 술을 먹고 축하 파티를 했는지 여기에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또한 여러분에게 향후 창원산단 조사본부에서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무궁무진한데 반응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죠?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